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오전 5시 39분입니다. 대전지법은 어젯밤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국 국장과 서기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허락했습니다.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에 해당하는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산업부 원전정책국 A국장, B과장, C서기관 등 3명에 대해 방실 침입, 감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이 산업부 PC를 압수하기 하루 전 작년 12월 1일 PC 속의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간가량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백운규 전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핵심 실무진이기 때문에 이 가동 중단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 어떤 보고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로서 향후 검찰 수사는 청와대 산업부 장관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운규 전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탈원전 정책은 사실과 법과 과학을 무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가동을 해도 괜찮은 월성 1호기를 조기에 중단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합리적 경제성 평가에서 나왔다면 몰라도 경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료 등을 조작을 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하는데 정권 측에서 수많은 압박과 방해가 있었지만은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겁니다. 검찰이 받아보니까 너무나 감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수사하기에 그렇게 쉬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있던 순간에는 영장 청구가 되지 않다가 돌아와서 즉시 영장 청구가 되었다는 것은 윤 총장의 의지가 실리니까 이런 권력형 부정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겁니다. 이게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교훈은 큰 겁니다. 부당한 명령, 즉 부당하다는 것은 이겁니다. 헌법과 법률과 적법 절차와 또는 사실과 이를 온통 무시한 불법 또는 위법한 명령을 무조건 따르다가는 감옥에 가는 수가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은 헌법은 오래 간다 하는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법하고 무도한 정권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면은 공무원은 감옥에 가는 수가 있다. 그런 교훈을 검찰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검찰이 해야 될 사안 권력에 대한 수사죠. 헌법 제7조가 이 공무원들의 직무 규정에 대한 대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7조 1항 2항을 요약하면은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바로 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이 헌법 7조는 모든 공무원의 방패입니다.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불법한 지시가 내려올 때 우리는 헌법 7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항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따른다든지 오히려 부당한 명령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젯밤처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조선일보는 이 양재천 국장이라는, 이번에 구속이 됐는데 양재천 국장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은 A 국장, 이 국장은, 구속된 A 국장은 백운규 전 장관과 양재천 산책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이런 뜻으로 붙였군요. 죽을래 과장이란 별명을 받은 사람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2018년 4월에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더니 백 장관이 너 죽을래? 라고 핀찬을 하더라 해서 별명이 너 죽을래라고 됐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신내림 서기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구속이 됐는데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인물인데 감사원과 검찰이 추궁을 하니까 위선은 없다. 내가 알아서 했다.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 뭐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신내림 양재천 너 죽을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좀 터무니없게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이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한 달 뒤입니다. 갑자기 연설을 하면서 이런 투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치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발전소인 것처럼 일본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위험한 것처럼 그렇게 겁을 주는 연설을 하면서 탈원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탈원전이란 이 노선은 안보입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는 이 에너지 정책의 기관이고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라든지 우라늄, 플루토늄 등 이게 다 원자탄 개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정책은 한번 바꾸려면은 아마 수십 년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하는데 수십 년 걸렸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도 걷지 않고 적석에서 그런 연설을 해가지고 이런 사달이 난 겁니다. 그 근거가 허황된 자료에 근거한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몇백 명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바깥으로 노출돼 가지고 일반 사람이 죽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작업을 하던 사람이 그 뒤에 한 명이 죽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가지고 그 공포심에 근거해가지고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건설한 문명의 한 표준이 되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숨통을 그냥 끊어버리려는 데 대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일찍 죽은 월성 1호기가 산 공무원을 잡았습니다. 헌법 7조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어떤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공무원을 제대로 교육시킨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